그냥 너무 심각하게 고민하기보다는 떠오르는 걸로 배려하겠습니다. 배려합시다 하면은 너도 하면은 나도 할게가 되니까 우리가 옆 사람을 향해서 인사했을 때에 배려하겠습니다. 식상한 거 알아. 식상한 거 알아. 근데 하지만 그 식상함 가운데서 우리가 교회 오면은 한 번 더 내가 배려하면 옆 사람이 배려받겠구나. 당분간 우리가 이 배려하겠습니다. 이걸로 해서 인사말을 하고 2번 인사를 하는 거예요. 배려하겠습니다. 배려하겠습니다. 좌우 옆에 한번 보고 옆 사람 한번 보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러니까 상대방한테 배려하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겠습니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내가 배려하면 우리는 다 배려받으면서 교회 다닐 수 있어요. 이해가 되시죠? 그 예화가 잠깐 생각나는데 그 천국과 지옥에 있는데 사람들이 이제 팔이 안 굽혀지는 거예요. 근데 지옥에서는 팔이 안 굽혀지니까 서로 이제 못 먹어가지고 굶고 있고 천국에서는 서로 먹여주는 거예요. 내가 들어가지고 상대방 입에 넣어주면 되잖아요. 천국과 지옥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예화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첫 번째 이제 인사 시간이니까 서로를 지극히 이제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쳐다보면서 배려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하면은 저 째려보지 마시고 옆 사람하고 하세요. 저는 알아서 해드릴 테니까. 시작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배려하겠습니다. 배려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한 대로 오늘 하루 또 배려하면서 교회에서 가정에서 배려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새 힘을 나가시고 말씀이 능력되는 귀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은혜도 하시 주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고개를 드시고 민준이가 염색한 것 같아. 교회에서 지금 처음 얼굴 눈빛 마주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딱 잘생긴 얼굴 딱 보면서. 지금까지 이제 그 3차에 걸려서 산업혁명이 있었어요. 1차가 18세기 중반에 증기기관이 발견되면서 기계에 의한 대량 생산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2차가 19세기 후반부터 20세기 초반에 나오는 전기와 생산 조립 라인이 하나로 연결되면서 그에 의해서 기계에 의한 생산에서 이제는 대량 생산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차가 20세기 후반 컴퓨터와 인터넷으로 촉발된 지식 정보, 그때부터 지식이 넘쳐났어요. 이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정보를 얻으려면은 백과사전 찾아야 됐잖아요. 백과사전을 찾아야 되고 전문가를 찾아서 물어봐야 돼요. 하지만 인터넷에 의해서 계속해서 지식 정보가 폭발되게 되고 정보가 많아지니까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이제 산업들도 발달하게 됩니다. 근데 지금은 몇 차예요? 4차 산업 시대라고 이야기해요. 점점 더 뉴스나 인터넷을 보더라도 뭐 4차 산업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게 이제 촉발점이 되었던 것이 작년에 2세들과 대결했었던 알파고. 그때부터. 근데 이전에 인공지능 하면은 사람들이 인식 자체가 어떤 사람을 보조적으로 도와주는 역할, 그 정도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알파고 이후로는 사람들이 기계가 사람을 이길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그때부터 갖게 됩니다. 4차 산업 시대, 세상의 모든 것이 인터넷으로 연결돼요. 세상의 사물 데이터가 점점 더 많아지잖아요. 데이터가 점점 더 많아지고 또 각각의 집에서도 그거 있는 거 아시죠? 집에 가면 이제 그 문 열고 닫을 때 센서가 있잖아요. 그 LG에서 해줘요. 그럼 딱 문이 열리면은 핸드폰에 밖에 나가 있으면은 뭐가 있어요? 누가 들어오고 나가는지가 알게 되고, 조금 더 발달된 데는 그 핸드폰을 통해서 이제 등도 끌 수 있고 뭐 전기도 또 가스도 잠글 수 있는 거. 그게 이제 지금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사물 하나하나가 센서가 부착돼 가지고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보를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이 시대가 돼버렸습니다. 즉 사물 인터넷이 돼가지고 생산품 각자가 서로 소통을 해요. 그리고 그 소통하는 가운데 데이터가 모아져요. 그럼 그 데이터가 어디로 가요? 하나로 모아져서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인공지능,
인공지능이 발달하려면 이제 데이터가 있어야 돼요. 저도 공부 많이 했어요. 잘 들으셔야 돼요. 두 번 얘기 안 해요. 인공지능이 발달하려면 데이터가 있어야 되는데 이전에는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 도구들이 별로 없었는데 지금은 한 사람 한 사람마다 다 핸드폰이 있잖아요. 핸드폰을 통해서 다 데이터가 수집이 돼요. 그리고 무료로 이제 그 클라우드가 있잖아요. 가상 공간에서 자료를 저장할 수 있는 거. 그것들도 다 그냥 공짜로 해주잖아요. 왜 공짜로 해주냐? 데이터를 다 그걸 통해서 수집을 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인공지능이 점점 발달되게 되고 인공지능의 특징은 자가학습이 이제 가능해졌어요. 기계가 자료만 주면 알아서 공부를 해요. 그리고 자료의 양이 점점 더 폭발할수록 인공지능은 더 개발되고 발전될 수밖에 없는 시대가 된 거예요. 그래서 공장도 보게 되면 이전에는 어떤 사람이 이제 그 기술자가 프로그램을 하면은 그 프로그램에 의해서 공장이 움직이잖아요. 이제는 공장 자체가 알아서 생산, 그러니까 이제 생산 설비가 중앙에서 통제를 받는 것이 아니라 각각 개별 공정에 맞게 기계가 스스로 판단을 해요. 그래서 여기는 좀 빨리 가고 여기는 좀 늦게 가고 알아서 생산 라인을 조절하고 또 생산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을 기계가 스스로 찾아가게 됩니다. 초등학생의 75%는 지금 없는 직업을 선택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4차 산업시대의 핵심은 두 가지를 이야기하거든요. 학습 능력. 끊임없이 배우려고 하는 학습 능력이 제일 중요해요. 학습 능력과 함께 공감대. 기계에게 없는 것이 공감대거든요. 서로 일치해서 함께하고 공감대를 이룰 수 있는 것, 사람들끼리. 그 부분을 이제 많이 이야기합니다. 지금은 불확실성의 세계를 살아가고 있어요. 지금 이제 뭐 인공지능을 얘기해도 가장 대표적인 게 내비게이션이잖아요. 티맵을 누르면은 몇 시에 도착할지 다 알아요. 왜냐면은 핸드폰을 통해서 정보가 다 들어가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는 사람들을 계산해 보니까 데이터를 보니까 이 시간에는 이 요일 또 이 시간대는 몇 분이 걸리더라. 이 데이터가 수집이 돼가지고 시간이 거의 맞아요. 오차가 별로 없어요. 그리고 지금의 시대는 핸드폰에 이제 인공지능이 있어가지고 오늘 날씨 뭐야? 물어보면은 다 알아서 이야기해주는 시대가 돼버렸습니다. 지금 보면은 IBM에서 보면은 인공지능이 어떤 것까지 하냐면은 입사 지원서를 내잖아요. 한 4만 개 이상의 이제 그 서류가 오거든요. 그 인공지능이 분류를 해요. 입사 서류를 이력서를 인공지능이 분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추려진 상태에서 이제 그것을 가지고 뭐 이제 인공지능이 SNS나 또 적합도를 다 이제 찾아봐가지고 몇 사람을 이제 추리면은 이제 사람이 가서 그때 이제 보는 거죠. 뿐만 아니라 길병원에 보면은 인터넷 전문 그 컴퓨터가 이제 진료한 왓슨이라는 그 IBM에서 만든 의사가 있잖아요. 들어보셨죠? 우리나라에 지금 길병원에 한 군데 있는데 그건 이제 그 서버에 있기 때문에 이제 조금 있으면 더 많은 병원으로 확장돼 나갈 거예요. 의사가 진찰하는 것도 있지만은 자료를 집어넣으면 이게 무슨 질병이다. 지금 이제 80% 이상까지 이제 맞춰요. 질병을 어떻게 치료할 것인지도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1분도 안 되는 시기에 논문 한 편이 이제 계속해서 나오거든요. 그 모든 논문을 왓슨은 받아들여요. 그걸 통해서 종합적으로 판단을 내리는 거죠. 또 신문 기사도 반복적인 신문 기사는 미국에서 보면 인터넷에 이제 올라가는 신문 기사도 인공지능이 신문 기사를 쓰는 시대가 바로 지금의 시대입니다. 그 영화 영국에서는 1915년도에 나오는 영화 그 드라마 휴먼즈라는 드라마가 있는데 이것은 미래에 인공지능이 사람들이 어떤 연관성을 갖게 되는가 그것에 대해서 이제 만들어 놓은 드라마거든요. 영국 드라마. 미래에 대해선 앞으로 이제 미래학자들 향해서 어떻게 미래가 움직여질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미래학자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TV나 드라마 보면 다 나온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해요.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거든요. 왜냐면은 SF 영화 하나를 만들어도 미래학자들을 다 이제 돈을 줘가지고 연구를 시켜서 거기에서 자료를 얻어가지고 영화를 만들게 됩니다. 많은 부분이 현실이 돼가는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기서 보면은 그 AI 로봇이 사람하고 똑같이 생겼어요. 그래서 어떤 남자가 기계를 사와요. 그 여자 AI 로봇을 사와요. 그 여자가 가지고 집에서 이제 일을 하죠. 근데 아내가 그 AI 로봇을 산지 모르고 집을 들어와요. 근데 집에 딱 열었더니 신발이 가지런하게 정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네.
들어가서 보니까 어떤 여자가 서 있어. 이쁘게 생긴 여자가 서 있는 거예요. 그 여자가 뭐를 하느냐? 요리도 잘해줘. 아이한테 이제 글씨도 읽어주는데, 동화책도 읽어주는데, 엄마는 야 빨리 이거 사자 해가지고 빨리빨리 읽잖아요. 애 읽어주다 보면 피곤하다 보면은 속도가 빨라질 수밖에 없어. 그런데 인공지능이 이제 그 아이에게 책을 읽어주고 있으니까 엄마가 이제 읽어줄게 하는데 싫다고 그래. 애가 엄마는 잽싸게 읽잖아. 근데 로봇은 천천히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대체되는 거, 그것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또 한 경우는 한 부부가 있는데 인공지능 남자가 이제 요리하는 것도 도와주고 어깨도 주물러주고 하니까 우리 이제 그만 헤어지자. 아내가 남자한테 이야기해. 언제 쫓겨날지 몰라. 이게 먼 시대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제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자녀 중에 한 명이 이제 거기서 뭘 얘기하냐면은 애가 이제 공부를 안 해. 대학 갔는데 의대를 갔는데 대학을 공부를 안 해. 7년이면 의사가 다 되셔야 텐데 공부를 왜 하냐? 아무리 노력해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야기하는 게 나에게 미래가 없어. 로봇보다 잘하는 게 하나도 없거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결정적인 건 뭐냐면은 그 여자 로봇이 엄마한테, 엄마가 이제 정서가 불안해 보이잖아요. 심기가 불편해. 내 자리가 별로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로봇이 다 대체하니까. 음식도 잘하고 애도 잘 키워요. 그러면서 이제 엄마가 좀 시무룩하게 있으니까 이제 로봇이 이제 엄마한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제가 당신보다 이 아이를 더 잘 볼 수 있다는 것은 명확한 사실이에요. 전 기억을 잊지도 않고 화내지도 않으며 우울해하거나 술이나 마약에 취하지도 않아요. 저는 빠르고 강하며 관찰력이 더 뛰어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한마디 더 한 게 뭐냐면 하지만 전 그들을 사랑할 수는 없어요.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이게 이제 마지막 때에 정말로 사람들이 갈급해하는 게 무엇인지를 이제 그 드라마지만은 그것을 통해서 함축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점점 더 시대가 개인화돼 가고 있어요. 아시죠?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편의점 의자 얘기했잖아요. 못 들으신 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GS25에 거기 보면은 그 편의점 의자가 안에 두 개가 마주 보면서 이렇게 음식을 먹게 돼 있었어요. 근데 의자 네 개가 동시에 벽으로 향했어요. 창가로 다 붙어버렸어요. 왜? 혼자 와서 먹는 사람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편의점이 계속해서 장사가 되는 것은 혼자 밥 먹고 혼자 생활하는 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점점 더 1인 가족, 또 개인 방송, 1인 방송이 돼요. 왜? 사람들의 보편적인 가치가 다 똑같지 않아요.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더 강하다 보니까 한 사람 관심을 기울이는 방향이 많으니까 공중파에서는 그 관심을 사로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또 SNS를 통해서 나 자신을 계속 표현해요. 어디 갔었다, 뭐 먹었다. 다 귀찮은 사람도 있겠지만은 그게 뭐냐? 나 자신을 표현하고자 하는 한 가지의 방법이 그거라는 거예요. 욜로족이라고 하죠. 욜로족. 이게 뭐냐면은 너의 인생은 한 번이다. 그 영문 앞에 이니셜 하나를 따니까 욜로가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 써놨어요. 욜로 쫓아가는 쪽박 탄다. 그걸 이야기하더라고요. 인생 한 번뿐이니까. 예? 어떤 아내가 그런 거예요. 남편이 재작년에 차를 바꿨대. 근데 갑자기 인생 한 번이니까 수입차 타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차를 또 바꿔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인생이 한 번뿐이니까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 개인의 가치 시연.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가 세대별로 있잖아요. 세대별로 있지만은 이제 그 10대 다르고 20대 다르고 다 지금 서로 그 한 나라 가운데 한 민족으로 살고 있지만은 여기 있는 우리 한 사람이 다 종족이 다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 자체, 그 부분이 서로 공유되기가 정말로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부모 세대하고 자녀 세대하고 이야기하려면은 잘 대화가 통하지 않는 거. 아마 지금 중학생들이 초등학생하고 이야기해도 대화가 잘 안 통할 거예요. 점점 더 이 대화가 힘들어지는 시기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 시대 가운데서 이런 그 개인주의적인 성향, 개인의 가치를 계속해서 추구하고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서 우리가 어떤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전의 세대는 그래도 조금이라도 예측이 가능했어요.
이 시대는 이렇게 되겠다는 예측이 가능했는데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야기하면서 사람들이 미래에 대해서 예측을 하지 못해요. 불확실성의 시대, 확실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 이 시대, 그러니까 그 4차 산업 시대 미래에 대해서 연구하는 사람일수록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더 참 우울해진다라는 거예요. 삶이. 사람끼리 더 단절되잖아요. 계속해서 단절 현상이 일어나요. 앞으로는 말할 데 없으니까 정말로 핸드폰 붙들고서 고민 상담하고 이야기할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시대 자체가 점점 더 빠르게 변해가는 시대. 예배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 예배. 사람들이 점점 더 바쁘고 서로 이제 어디 만나가지고 사람과 사람 사귀는 것을 힘들어하는 시대예요. 만나는 게 힘들어요. 사람 부딪히는 게 힘들어요. 교회 와서도 서로 부딪히는 게 힘들어요. 사랑과 관심을 받는 것도 때로는 부담스러운 시대가 젊은 세대일수록 많이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입체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그 3D 입체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카메라가 17대가 있어야 된다고 해요. 17대가 있기 위해서는 이제 핸드폰 통화도 이제 앞으로 사람이 앞에 있는 것처럼 입체적으로 통화하는 시대가 조금 있으면 오거든요. 지금 4G 시대에서 5G 시대로 넘어가면은 그 일들이 조금씩 가능해져요. 데이터 양이 많아지면서 앞으로 집에서 예배 드리는데 집에 교회가 펼쳐지는 시대가 앞으로 올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홀로그램으로 집인데 서로 함께 예배하는 것과 마찬가지처럼 그게 이제 기술이 개발되면 개발될수록 현실에 있는 것과 가상현실에 있는 것이 구분이 잘 안 될 정도의 시대가 된다라는 거예요. 영화에서도 그런 부분 보이잖아요. 한참 얘기하다 보는데 지나고 보니까 가상이었어. 그런 시대가 점점 더 오게 됩니다. 뭘 말씀드리려고 계속 이제 그 4차 혁명에 대해서 AI에 대해서 말씀드리냐. 앞으로 이 시대 가운데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마지막이 가까웠다라고 했어요. 인간이 정말로 사람처럼 똑같이 움직이고 생각할 수 있는 정말로 비슷하게 만들어낼 수 있는 시대라면은 정말로 하나님을 대체하는 시대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며 살 거거든요. 그게 아마 성경이 말하는 마지막 시대의 한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또 해보게 됩니다.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감에 있어서 단절되는 시대, 누군가의 따뜻한 관심과 사랑과 배려, 그 부분에서 찾기 힘든 이 시대, 인생이 좀 쉽고 편리해질 수 있지만은 삶에 있어서의 그 따뜻한 온도를 느끼면서 살아가기 힘든 시대가 정말로 돼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오늘 성경을 통해 봤을 때에 7절을 통해 몇 가지 보겠습니다. 마지막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너희는 정신을 차려 근신하여 기도하라. 기도하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으라는 거예요. 나 한 사람 한 사람의 생각과 어떤 것으로는 주변을 돌아볼 수 없고 내가 수고 노력하고 헌신하는 거 나 한 몸 간수하기도 힘들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일이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라는 것은 주님으로부터 선한 것을 공급받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인식하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8절에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라고 합니다. 허다한 죄를 덮는 게 사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기계는 사랑할 수 없어요. 기술이 아무리 발달해도 기계가 사랑할 수는 없어요. 사람끼리 부딪힘을 통해서 때로는 힘들고 어려움도 있지만 그 가운데서 이 사랑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가정에서, 각각의 여러분이 속한 그 공동체 가운데서 이 사랑함의 모습. 그러니까 앞으로의 직업을 선택할 때도 좀 인간적인 매력, 사랑과 관심과 배려,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그 부분, 그것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기울였으면 좋겠어요. 무엇보다도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고 이야기하고 9절에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받은 선한 청지같이 서로 봉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때가 될수록 서로 사람만이 해줄 수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리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시대가 빠르게 변화가 된다고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이끄심과 예비하심 가운데 세임 얻으며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은 것을 주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전하고자 하는 그 귀한 삶을 사는 거예요. 또 11절에 만일 누가 말하라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이 하고 봉사하라면 하나님의 공급하신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스스로 뭐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함께 하시고 예배하시는 것을 통해서 살라고 이야기합니다.
시대가 점점 더 복잡해지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를 거예요. 지금 이런 고민은 학생들부터 많이 시작되실 것입니다. 뭘 해야 되지? 어떤 일 어떻게 해야 되지? 일을 선택하고 직업을 갖고 또 비전을 갖고 소망을 가지고 펼쳐나가는 순간순간 벌써 시작됐어요. 하지만은 산업이 발달될수록 조금 또 하나의 또 이제 새로운 어떤 것들이 펼쳐지겠죠. 그렇죠? 기계가 발달돼도 또 하나의 또 새로운 것들이 나타나서 사람을 유택하게 하는 모습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세상이 어떻게 변해 간다고 할지라도 주님께서 말씀하신 핵심적인 가치인 그 사랑함의 모습 자체는 정말 세상이 멸망하는 그 순간까지 그 사랑함의 가치는 계속될 수밖에 없음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인도하시는가? 그러니까 세상이 정말로 빠르게 변해가고 그 빠르게 변해가는 과정 가운데서 내가 좀 뒤처지면 어떡하지? 근심 걱정이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것, 그분의 사랑함이 내 안에 있고 나를 향한 관심과 그분의 충만하신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책임지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1차 시대든 2차 시대든 3차, 4차, 5차 가든지 간에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그 사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피조물들은 다 하나님의 장중 안에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과학이 발달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이 다른 것으로 분리된 개별적인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움직여지고 있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시대가 빨리 변해가지만은 사랑과 신뢰와 존중, 인간성 상실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사랑이다. 교회에 와서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앞서도 인사했지만 배려하는 거예요. 배려. 네, 힘들고 어렵다라고 할지라도 계속해서 서로를 향해서 교회에서 배려하다 보면은 배려받고 또 주님의 은혜로 채움받고 또 한 주간을 새해 먹고 살아가는 이 연속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점점 더 여유가 없어져요. 계속해서 뭔가가 쫓기는 삶, 또 시대가 빠르게 변해가기 때문에 그 빠르게 변화가는 과정 가운데서 어떻게 적응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날마다 부담감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눈에 보이는 삶이 어떻게 변해진다고 할지라도 주님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은혜를 더해 주십니다. 순간순간 하나님의 예비하심과 인도하심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길 바라고, 또 청년들, 학생들, 이제 미래 세대에 대해서 준비해야 되는 그 시대, 그 세대 가운데서도 정말로 하나님 허락하신 지혜 가운데서 그 분별할 수 있는 은혜, 무엇을 어떻게 행해야 될지에 대해서 주께 간구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지혜를 통해서 하루하루 전진해 나아가고자 했을 때에 주께서 은혜 더하시고 함께 하심을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믿는 자로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또 새해 먹고 나아갈 수 있게 되길 바라고, 오늘 그 11절 다시 한번 보면 봉사하는 것이 내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 힘과 능력을 통해서 하는 것 같이 하라고 말씀하셨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와서 서로를 향해서 배려하는 것을 통해서 그 배려가 하나님께는 영광이 된다는 거야. 주변을 향해서 힘들고 어렵지만 사랑하고 베푸는 삶을 통해서 그 부분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부분에 그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신앙생활은 너무 크고 거창한 그 부분이 아니라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올해 들어서 계속해서 주님의 은혜를 체험받고 그 체험받아서 나누고 헌신하고 베푸는 삶을 말씀드렸어요. 조금 더 생각해 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소중한 것들, 내 시간과 열정과 물질, 그 모든 것들을 주님 원하시는 것으로 온전하게 잘 우리가 흘려보내고 있는가? 그 섬기고 사랑함의 모습, 사랑하는 것 자체가 말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시간을 내야 되고 또 열정을 사용해야 되고 물질을 사용해야지만이 또 주님 말씀하신 그 은혜가 흘러갈 수 있음에 대해서 생각했을 때에 듣는 것으로 멈추지 마시고 정말로 이 각박해가는 시대 가운데서 주님의 사랑을 발견하기 원하는, 주님께서는 그 사랑을 나를 통해서 나타내기 원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점점 더 신문과 인터넷을 통하여서
또 뉴스를 통해서 시대의 흐름 자체가 빨리 변해가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을 거예요. 그때마다 그 빨리 가는 그 시간 가운데서 마음속에 두려움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과 인도하심, 말씀 자체는 죽어 있고 이 시대와는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여전히 우리의 삶을 세워가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며 만물의 마지막 때가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정신 차리고 기도하고 또 뜨겁게 사랑하고 또 서로 봉사하고 헌신하는 삶의 모습에 대해서 오늘 베드로서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말씀대로 마음속에 간직하시고 좀 더 주님의 은혜 가운데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주변에서 그 내 안에 있는 풍성하신 주님을 나타내고 또 전하기에 부족하지 않는 귀한 삶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부르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세상이 너무나도 빨리 변해가지만 그래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이 있음을 기억하며 또 주님의 은혜 가운데 세임 얻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르심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 시간 이제 9월 첫 주를 맞이해서 우리의 신앙 믿음